네, 이번 주 개봉 영화들 보는 목요일이 됐습니다. 오늘도 강유정 영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부터 볼까요? 콤비로 불리는 두 사람이 나와서 일도 벌이고 해결도 하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나쁜 녀석들 시리즈 영화가 있네요. 그러니까 킬링타임용 버디 무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네. 바로 이 나쁜 녀석들인데요. 여기 등장하고 있는 마틴 로렌스와 윌 스미스는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버디의 대표 명사가 된 두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굉장히 부유하고 또 섹시하고 인기도 많은 그런 형사, 한쪽은 아내한테 쩔쩔매는 가정에 충실한 그런 좀 소심한 남성형 형사, 이 두 사람이 마약 범죄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인데요. 네. 1편이 1995년에 만들어진 이후로 2003년에 두 번째 이야기가 만들어졌고 네. 사실 이들의 실질적인 나이가 꽤 많기 때문에 이제 끝난 게 아닌가 싶었는데 네. Forever라는 제목을 붙이고 이제 영원히 우리는 같이 갈 거다. 이번이 마지막일 수는 있지만 이란 의미겠죠. 그래서 1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역시 네. 마약 범죄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 장면에서 이제 마틴 로렌스, 다시 말해서 마커스가 할아버지가 되는 장면에서 시작을 해요. 네. 손녀를 얻는 장면에서 정말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싶기도 하지만 지금 보시듯이 오토바이 액션이라던가 저런 폭발 액션, 차량 액션처럼 언제나 또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명차들이 등장하고 활주로에서 이렇게 자동차가 굉장히 아주 멋있게 활주하는 장면이 나오듯이 역시나 이번에도 액션 장면들은 볼만하니까요. 이 영화들을 이제 보면서 추억을 향유하는 것도 어떨까 싶고요. 역시나 제리 브루크하이머가 제작을 해서 그 분위기와 톤을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그 최고상 황금종려상 받았을 때 경쟁을 했던 작품도 맞습니다. 네. 개봉을 하잖아요. 그리고 각본상을 받았던 네. 바로 작품이고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왜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냐면 한 여성이 어떤 여성의 그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약간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여성 화가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활동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저렇게 양가집 규수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럼 네. 양가집 규수는 왜 초상화를 그렸느냐? 우리 왜 서양 그 회화 시간에 배웠지만 결혼식에서 증명사진 대신에 이런 여성과 결혼할 겁니다라고 일종의 소개 차원에서 그림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저 귀족 여성은 별로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여성이었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불러서 산책 친구인 척 좀 약간 위장을 해서 그녀를 잘 관찰해서 좀 몰래 초상화를 그려달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그녀를 관찰하다 보니까 그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애정을 쌓게 되고 이 두 사람은 결국 사랑하는 사이가 됐는데요.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거는 아주 잠깐의 사이에 불과하고 결국 이 귀족 여성은 나중에 한번 미술관에서 만나게 돼요. 한 아이를 데리고 있는 귀부인으로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서로에게 되게 뜨겁고 강렬한 한 추억을 남기고 사라지는 아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코미디 영화도 한 편 있습니다. 동물 대신에 동물이 된 사람들 얘기라 그래요. 최근에 TV 광고를 막 시작했던데요. 네. 동물원이 경영난에 처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 비싼 호랑이 같은 거는 인기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네. 먼저 처분을 하게 되고 그래서 M&A 기업에서 이 동물원을 사긴 샀는데 동물원을 살려야 다시 팔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머리를 씁니다. 영화 그 소품을 마련하는 회사에 가서 네. 아주 현실과 똑같은 그럴듯한 탈을 사와서 우리 인간들이 한번 쓰고 동물 연기를 해보자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동물 탈의 그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냐면 멀리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동물들의 행위를 우리 연구하자라고 해서 근데 어느 날 너무 더운 날 북극곰을 연기하던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너무 더워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 던져놓은 콜라를 마시면서 화제가 되는 겁니다. 콜라 마시는 북극곰이다 네. 이래서 그런 과정에서 동물원을 살리는 이야기 그리고 동물을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워낙에 따뜻하고 애정 어린 사람들이 많아서 따뜻한 휴먼 드라마로 펼쳐지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동물 나오는 영화 한 편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닥터 요즘에 많네요. 드리드를 네. 했고요. 다음 주에도 사실 한 편 더 소개를 드릴 겁니다. 미스터 주 사라진 부에피라는 작품인데 거기서도 또 동물이 말을 하고 사람이 동물의 말을 알아듣는 그러니까 비슷한 영화들이
지금 계속 줄줄이 개봉하고 있는데 음. 그건 아마도 그 동물 우리 지금 황남희 아나운서께서도 굉장히 웃었지만 네. 동물이 등장하면 사람들이 좀 무장해제가 그렇죠. 되기도 하고요. 네. 동물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잔혹한 이야기라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초에 좀 따뜻하고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보고 싶어 할 때 바로 이런 영화들이 주목을 받고 그러니까 아이 아무리 어려도 그리고 아무리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라도 같이 볼 수 있는 좀 무해한 웃음이 있는 영화라서 동물 영화들이 연초에 많이 개봉하는 듯합니다. 네. 지난해 이맘때 이제 영화 극한 직업이 나와가지고 1,000만 관객을 동원했었잖아요. 보통 이렇게 연초에는 좀 코미디 영화가 많은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연초부터 심각하고 혹은 유혈이 낭자한 영화들을 아무래도 보고 싶어하지 그렇겠죠. 않는 게 대개의 네. 심리인 듯한데요. 또 약간 패턴이 있습니다. 가령 과속 스캔들이라던가 작년에는 그 극한 직업도 있었고 잘 생각해 보시면 내 안의 그놈이라던가 아니면 7번 방의 선물, 수상한 그녀 이 모든 작품들이 다 연초에 개봉을 해서 흥행을 했는데 모두 공식이 코미디 영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무해한 웃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모두가 봐도 부담 없는 웃음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네. 이제 학습이 돼서 올해는 또 더 많은 히트맨이라든가 이런 코미디 영화들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약간 공식이 돼서 네. 연초엔 코미디라는 한국 영화 공식이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카데미상 최종 후보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뭐 기생충 얘기는 워낙 여기저기서 맞습니다. 많이 네. 하고요.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부재의 기억이라는 작품이 지금 단편 다큐 부분에 후보로 맞습니다. 올라 있는데 사실 이게 기생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약간 좀 조금 소문이 뒤에 안 얘기가 났죠. 되는 그런 네. 부분이 있어서요. 뉴욕 단편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게 되면 네. 자동으로 노미네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미 이 작품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29분짜리 단편이었고 이승준 감독의 작품이면서 전작으로 달팽이의 별이라다 이거는 청각 장애인들의 얘기였고요. 그림자국 같은 영화로 이미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 영화제 등 여러 분야에서 상을 받았던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보에 올라서 네. 영화로 이제 처음 이제 후보에 오르게 된 기생충만큼이나 네.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건 한편으로는 또 다른 어떤 이렇게 좀 더 장편이라던가 혹은 다른 영화로도 어떤 움직일 수 있고 네. 또 우리나라의 되게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주목하고 있다는 게 놓치지 말아야 될 어떤 후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단편 다큐 부분 5개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또 미국 영화가 아닌 또 이 맞습니다. 작품이어서 네. 이 작품의 수상 여부까지 좀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강유정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